네, 반갑습니다. 잣나무 튜브의 잣나무 인사드립니다. 추운 금요일 밤이네요. 그, 지금 보니까 이재명, 제가 보기에는, 어, 아무튼 뭔가에 쫓기듯이, 엄청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고 있는 것 같아요. 뭐, 겉으로 보기에는 뭔가 열심히 뭔가 하는 것처럼 보이고 뭐 하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어, 가슴 속에 두려움과 공포를 잊어버리기 위해서, 좀 과도하게 지금 폭주를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 말은 또 뒤집어서 보면,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는 구렁텅이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죠.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그제죠. 새로운 민주당으로 거듭나겠다. 뭐 하고 거절을 했다는 거죠. 이래놓고 보시면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당사에서 24일 열린 민생개혁 입법 추진 간담회에서 갑자기 카메라 앞으로 가서 무릎을 꿇고 큰절을 하며 대선 후보로서 국민의 아픈 마음과의 어려움을 더 예민하고 신속하게 책임지지 못했으니 사죄의 절을 드리겠다고 했다. 그런데 이 후보는 사죄 큰절을 마치자마자 쟁점 법안들에 대해 야당은 물론 정부와의 협의마저 건너뛰고 강행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야당을 저들이라고 지칭하며 발목 잡으면 뚫고 가야 하고 책임질 신속 처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패스트 트랙인지 그거 태우는데 한꺼번에 많이 태워버리자고 했다. 패스트 트랙은 국회 선진화법을 무력화시키는 장치인데 법안을 무더기로 올려 싹쓸이하듯 밀어버리자는 것이다. 여당 위원장이 방망이를 들고 있는데 단독 처리할 수 있는 건 하자고도 했다. 협상과 타협, 절충이라는 의회민주의 기본을 무시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짓밟자는 것이다. 민주당 내에서도 민주당이 막 밀어붙인다는 공포도 있을 것 같다는 말이 나왔다. 그리고 이제 그 이상희 제주대 교수가 기본소득 공약을 비판했는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도 징계위원회 회부가 되었죠. 그러니까 이제 뭐 문제가 있을 때 대화와 타협이 우선이 돼야 되는데 그게 소위 말하는 민주주의죠. 근데 지금 이재명이 하는 짓은 그리고 자기가 뭐라고 했습니까? 뭐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서 뭐 살인마니 독재자니 했는데 더한 새끼 아닙니까? 더한 새끼. 더한 새끼. 빨갱이 새끼들의 이제 특징이 이런 거예요. 빨갱이 새끼의 특징이.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자기 조카 그거는 뭐 단순한 어떤 뭐 그냥 우발적인 살인이라든가 그런 게 아닙니다. 계획된 전문가에 의해서 계획된 살인입니다. 계획된 살인. 사람을 칼로 어 수십 번 찌른다는 거는 이거는 예를 들면 아마 우리나라에서 뭐 진짜 많이 보더라도 한 100만 명당 한 명 정도 있을까요? 아무렇지 않게 와가지고 막 칼로 막 수십 번 막 찌르댈 수 있는 사람이 흔히 말하듯이 뭐 깡패나 이런 놈들도 우리가 말하는 깡패나 이런 놈들도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 놈들이 분명히 별로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한일 관계를 비롯한 외교 문제 국익을 앞세운 실용 노선을 취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친일 세력과 미 점령군의 합작으로 깨끗하게 출발하지 못했던 나라라고 했다. 만약에 얘들이 말하는 이재명이 말하는 깨끗한 깨끗하게 출발했다면 지금 흔히 말하는 대한민국은 북조선이죠. 북조선. 깨끗하게 출발했다면 딱 북조선이에요. 북조선.
부동산 문제로 너무나 많은 사람이 고통을 줬다면서 사과드린다고 했다. 하지만 내놓은 대책은 더 징벌적 과세다. 매일 사과하고 사죄했다.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면서. 그런데 하는 짓은 대화와 타협이 아니고 힘으로 밀어붙이는 거죠. 또 하나 이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문화일보 사설 여기는 좀 더 이제 직설적인 이제 표현을 써 섬뜩하다. 그죠? 섬뜩하죠? 뭐 물론 섬뜩해 그렇죠. 섬뜩하긴 한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게 만약에 이제 이 상태로 만에 하나 뭐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되면 진짜 섬뜩한 세상이 되죠. 지옥이 펼쳐지죠. 어젠가도 말씀드렸듯이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예상할 수 있는 거는 포털에 댓글 달았다가 깡패한테 칼침 맞고 응급실이나 관짝에 들어눕는다는 거. 그런 거 하나만큼은 확실해요. 그리고 순식간에 베네수엘라가 될 거라는 거죠. 기본소득이다 뭐다 해가지고 돈을 엄청 불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난 7월 가감한 날치기 발언을 했을 때도 지난달 18일 국정감사에 출석해 허허허 킥킥킥 이때만 해도 경험이 없어 의회 정치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으로 이해하고 넘어갔다. 뭐 그렇게 넘어간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재명을 상당히 잘 알고 있는 저로서는 이해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죠. 이게 본성이에요, 본성. 야당을 저들로 지치면 발목을 잡으면 뚫고 가야 한다. 부동산 개발 이 환수법에 야당이 반대한다고 하자 저들은 할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들. 서영교 법안이 1800여 건이 있는데 이야 의견을 조율하겠다고 하자 위원장이 방망이 들고 있지 않냐. 단독 처리할 수 있는 건 하나니까요. 행정부와 이견을 먼저 줄이겠다고 하자 시간이 없잖아. 입법기구는 입법하고 집행기구는 집행하는 것이라고 했다. 패스트트랙인지 그거 태우는데 한꺼번에 많이 태워버리지. 그냥 하면 되지 무슨. 이보세요. 막 밀어붙이는 게 아니냐는 불협화음이나 공포가 있을 듯하다. 이런 기사가 자꾸 나오면 이 국민들은 머릿속에는 그 독재를 싫어하고 뭐 민주 어떻고 입만 벌리면 그런 말을 했던 놈인데 하는 짓은 독재자잖아요. 독재자. 이게 바로 이재명의 한계입니다. 이재명의 한계. 동네 이장 아니 그냥 저기 어딥니까 그 동네 양아치 새끼로 지내다가 어딘가에서 그냥 쓸쓸히 칼집 맞고 뒤져야 될 새끼가 너무 멀리 온 거죠.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자기에게 맞는 옷을 입어야 되는데 이재명 지금의 이재명은 자기한테 너무도 엄청나게 큰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옷이 너무 버거워지고 너무 무거워져 가지고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그 두려움과 공포를 어떻게든 잊어버리고자 이렇게 폭주를 하는 거거든요. 물론 이렇게 된 데는 이렇게 만든 책임은 우리 서결이 형이 져야 돼요. 참말로. 서결이 형이 아니었으면 이재명이가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됐었어요. 편안하게 그냥 있다가 대통령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공작과 조작질, 간첩까지 심어가면서 공작질을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실패로 돌아가고 서길이 형이 최종 후보가 되니까 이재명의 가슴에 불안과 공포가 심어지게 된 거죠. 그러면서 모든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으로 윤석열에게 제압을 당하니까 마음이 급해지는 거예요.
뭔가라도 해야 된다. 이 공포를 잊기 위해 사람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두려운 게 생기면 막 몸을 움직이고 뭔가를 해야 그 두려움이 잊어지잖아요. 지금 이재명의 상황이 딱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자기는 할 줄 아는 게 이렇게 폭주하는 것밖에 없으니까. 그 서기리 형의 현재까지 가장 큰 공이라고, 공이 뭔가라고 누군가가 저한테 묻는다면 딱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우리나라에서 이제까지 특히 정치권에서 가면을 쓰고 진보 입내, 뭐 보수 입내 하면서 가면을 쓰고 살았던 놈들의 그 가면이 완전히 찢겨져 버리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보세요. 진중권, 뭐 금태섭, 김종인, 이준석,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 이재명, 이제까지 수면 밑에, 물 밑에 잠겨 있었거든요. 그렇게 드러나지 않았어요. 얘들의 어떤 이 민낯이. 그런데 윤석열이라는 한 인물이 야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수면 위로 부상하면서 그들의 민낯이, 가면이 갈갈이 찢기면서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게 된 거예요. 현재까지 이것만으로도 진짜 어마어마한 공입니다, 공.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어젠가 그젠가 여론조사 보셨습니까? 윤석열, 이재명 다음에 허경영입니다. 허경영이. 그것도 4.7%. 그 밑에 심상정 3%. 그 밑에 안철수 2.3%. 여러분들 솔직히 이게 만약 윤석열이가 지금 없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홍준표가 올라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 자체로도 코미디잖아요. 코미디. 아니 어떻게 허경영이가 지금 심상정이 안철수 합친 거 하고 비슷해졌어요. 지금 아마 제가 보기에 이 상태로 가면 진짜 허경영이가 한 10%까지 갈 것 같아요. 만약에 심상정이하고 안철수하고 만약에 합치면 제가 보기에 허경영이 10%까지 갈 것 같아요. 사람들은 뭐 심상정하고 안철수하고 합치면 지금 현재 뭐 3점 몇 프로에 2점 몇 프로니까 뭐 5% 6% 되고 거기서 시너지가 나가지고 10%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이거는 절대 시너지가 날 수 있는 조합이 아니에요. 안철수하고 심상정이가 비호감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이 양대산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나마 그냥 따로따로 있으니까 지금 그냥 지지를 하는데, 만약에 얘들 둘이 합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심상정이를 지지하는 사람 중에 안철수를 극도로 싫어하는 사람도 많고, 안철수를 지지하는 사람 중에 심상정이나 요 민주당을 극도로 싫어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왜냐, 심상정이는 민주당의 이중대라고 이때까지 그런 짓을 해왔고, 위성정당이라는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안철수가 만약에 심상정이하고 연대를 한다? 안철수 표 절반 이상 빠지죠. 그럼 또 심상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합친다? 그럼 또 절반 이상 빠질 거예요. 장담한 건데 둘이 합치면 둘이 합쳐서 지지율 2.5%, 최대 2.5%. 그러면 그 밑에 무슨 김동연이 이런 거 다 찌끄러기 다 모아가지고 합해도 허경영이한테 질 거예요. 제가 장담을 하는데. 아니, 허경영이가 대선 여론조사에서 3위를 한다는 게 이게 물론 퍼센티지 차는 크지만 3위를 한다는 게 솔직히 이게 정상적인 나라라고 생각 드세요, 여러분?
그 보세요. 만약에 윤석열이 안 나왔으면, 이런 이재명이 이런 개쓰레기 새끼에다가, 이런 개쓰레기 새끼, 끈앞을 간첩질을 하고 있는 홍준표에다가, 그 다음에 뭐 당선되면 바로 5천조를 갖다가 시중에 풀겠다는 그런 또라이 새끼, 그런 미친 새끼에다가, 이게 나라입니까, 여러분? 이게 나라예요? 아니, 아무리 경제를 몰라도 상식이 있잖아. 상식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때까지 살아왔으면. 아니, 우리나라에 만약에 한꺼번에 5천조가 시중에 풀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계란 한 판에 100만 원. 불보듯 뻔한 거 아닙니까? 아니, 계란 한 판에 100만 원 하는데 1억 받으면 뭐 할 건데? 아니, 1억 받아가지고 마트 가가지고 계란 한 판 사고, 뭐, 예를 들어서 맥주 한 박스 사고, 소주 한 박스 사고, 이것저것 좀 사면 한 돈 천만 원 그냥 나올 건데, 장 한번 보는 걸로 돈 천만 원이 나올 건데, 1억 받아서 뭐 할 건데요? 근데 그런 말도 안 되는 공약을 하는 허경영이가 안철수 심상정이를 지금 다 씹어먹고 있잖아. 이게 정상적인 나라라고 생각되세요, 여러분? 그런데도 아직도 뭐, 아까도 제가 그 톡방에서 하도 지랄을 하는 년이 있길래 제가 좀 뭐라고 했죠. 그런데 어차피 뭐 그래, 주입이 될 거라는 생각은 안 해요. 늘 말씀드리지만 사람은, 제 경험상으로도 사람은 30살이 넘어가는 순간부터 절대 안 바뀌어요. 절대 안 변해. 이거는 진리입니다, 진리. 박근혜가, 그래. 아니, 그러니까, 그 허접한 조작질에 자빠진 이유가 뭐겠습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거는 박근혜가 자초한 거예요, 자초한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표적인 한 두세 가지만 말씀드리면, 해외 순방만 갔다 오면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코빼기도 안 비쳤잖아. 그 당시에 그래 김기춘이가 아마 비서실장이었죠. 김기춘이한테 기자들이 물으면 김기춘이가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도 모른다고 했잖아요. 아니 대통령이 공인이잖아요. 공무원이잖아. 공무원이 아니 비서실장이 있는데 아니 뭔 짓을 하는지 비서실장도 모르게 뭔가를 하고 어딘가에 처박혀 있든지 했겠죠. 그리고 또 하나 아마 얘기를 들으면 기억하실 분들이 많을 텐데 그 언젠가 한번 저 기자회견 전국에 생방송이 됐었죠. 그때 기자가 물었던 게 그거였습니다. 왜 장관들하고 대면 보고를 안 하려고 하느냐, 안 하느냐. 그러니까 그때 박근혜가 그 옆에 그 장관들하고 서 있었지 않습니까? 멋쩍게 웃으면서 장관들을 쳐다보면서 아니 대면 보고가 꼭 필요합니까? 그 모습이 그대로 중계가 됐잖아. 그럼 일반 사람들이 그걸 봤을 때 아니 그럼 전혀는 아니 그러면 대통령이 장관들하고 대면 보고도 안 하고 그럼 뭐 하지? 이런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구슬했네, 뭐 누구하고 붙어 먹었네, 뭘 했네, 이게 다 먹힌 거야. 만약에 박근혜가 뭐 대통령직을 잘했건 못했건 똑똑했건 덜 똑똑했건 간에 하루도 빠짐없이 집무실에 나와서 장관들하고 만나고 뭐 수석들하고도 만나고 언론에도 계속 나오고 했으면 저 빨갱이 새끼들의 그런 허접한 공작질이 먹혔을 것 같아요. 당연히 누구도 안 믿지. 구슬했네. 아니, 맨날 TV에 나오고, 뭐, 집무실에서 저 장관들 만나고, 수석들 만나고, 막 이런 걸 하는데, 아니, 그런 공작질이 어디 먹히겠냐고. 그런데, 뭐, 뻑하면 몸이 안 좋다는 이유,
그 나중에는 나와서 뭐 몸이 안 좋아서 뭐 며칠 쉬었다고 뭐 그런 변명들을 했죠. 그런데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코빼기도 안 비치는 그런 경우가 수시로 있었는데 구술했다고 하면 당연히 믿지. 구술했네, 저 쌍년. 그러면 그 당시에 박사모들 빼놓고 다 믿지. 그래서 그렇게 자빠진 거야. 근데 뭐 그래 불쌍한 것까지는 맞아. 근데 나는 딱 거기서 끝이야. 솔직히 지금 쟤들 하는 거 보면 박근혜는 솔직히 사형을 시켜야 돼, 사형을. 역사를 되돌아보더라도 단종이 왜 유배지에서 살해를 당했습니까? 그냥 가만 냅뒀으면 그래도 뭐 유배는 갔지만 그래도 천수를 누렸을 거야. 그런데 끊임없이 복위운동 한다고 그러니까 지금은 수백 년 전에 과거고 하니까 금칠이 뭐 사육신 이런 놈들 금칠이 돼 있어 그렇지만 솔직히 냉정하게 한번 따져보세요. 권력 다툼에서 밀려난 새끼들이 권력을 지기 위해서 단종을 그렇게 이용한 거잖아. 그 쉽게 말해서 그냥 권력 다툼에서 저 밀려나가지고 어떻게든 권력을 잡아야 되는데 권력을 잡으려면 단종을 포기를 시켜야 자기들이 권력을 잡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단종 뭐 충신이다 아유 말도 되도 않는 소리 씹으지 말고 냉정해야죠. 냉정. 판단은 냉정하게 해야지. 충신이 아니고 그냥 자기들 권력욕을 위해서 단종이 필요했던 거야. 그 지랄 하다가 그 단종이 죽은 거야. 조금 다르다고 할 수 있지만 지금 마찬가지 아니에요. 단종 그래 불쌍하잖아. 씨발 조카한테 조카란다. 작은아버지가 자기를 내쫓았는데 따져놓고 보면 상황이 비슷하잖아요. 그래 불쌍해. 근데 어쩔 건데. 그리고 박근혜가 뭘 잘했는데. 그 또 얘기하지만은 이재명이가 지금 나오는 무슨 모든 비리들이 딱 재임 기간하고 딱 정확하게 맞물려 있잖아요. 그리고 곽상도는 초대 민정수석이었고, 아니 민정수석은 최초로 민정수석이 가장 권력을 뭐 잡고 흔들 수 있는 그 초기에 민정수석을 앉힌 놈이 곽상도였어. 근데 그런 새끼가 50억을 받아 처먹었어. 근데 뭘 씹어 그래 박근혜가 잘했다고. 박근혜가 씨발 족같이 나오니까 이재명이가 지금 여기까지 온 거라고. 따뜻한 말 보내시기 바랍니다.